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금융위원회가 FTX 전 설립자 샘 뱅크먼에 대한 SEC의 기소 시점과 그리고 체포와 관련해서 의문이 보인다며 그 일련의 과정과 그리고 법무부와 어떤 협력을 진행했는지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2년 12월 13일 샘 뱅크먼은 하원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바로 전날 샘 뱅크먼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12월 13일 청문회 당일에 SEC는 샘 뱅크먼을 증권법 위반 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샘 뱅크먼이 민주당 바이든의 가장 큰 기부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점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샘 뱅크먼 부모님과 알라메드 CEO 부모님과 그리고 SEC 게리 겐슬러 사이에 과거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샘 뱅크먼이 청문회에 나와서 혹여나 폭탄을 터뜨릴 것을 두려워해서 사전 입막음을 위해 청문회 일정 바로 하루 전에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하원금융위원회 역시 이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2022년 11월 2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샘 뱅크먼의 기소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늦어도 2월 24일까지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SEC 집행국장 거비르 그루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행부서들의 직원들의 기록. 두 번째가 SEC 사무실 내에서 게리 겐슬러를 포함한 모든 직원 간의 기록 및 통신. 그리고 세 번째가 SEC 모든 직원들과 법무부 사이의 기록과 통신. 과연 SEC가 얼마나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법무부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면 설사 이런 의회의 조치가 너무 늦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지금에서라도 미국 하원금융위원회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 트윗에서 암호화폐 옹호자, 특히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 리플 옹호자로서 열심히 활동 중인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이 SEC와 크라켄의 합의는 만약에 SEC와 리플이 합의를 한다면 SEC가 얻을 게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가 말하기에 SEC가 리플과의 합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합의의 일환으로 막대한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정당화할 수 있다. 세 번째가 힘먼의 2018년 논란이 된 문서의 내용을 봉인할 수 있다. 네 번째가 SEC의 공정한 통지에 대한 불리한 결정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리플이 소송에 있어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블루스카이 투자 계약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라켄과 SEC 합의가 리플과 SEC 소송과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을 보여준 만큼 아마 리플도 그리고 승소를 예상하는 SEC도 합의에 대한 마음은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이야기한 약식 판결의 판결 타임라인이 약 1달 반 정도 앞으로 다가온 만큼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라이벌리의 소송과 그리고 크라켄의 일련의 사태로 SEC가 활개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SEC와 크라켄의 합의 이야기가 나와서 공유드리면 SEC의 게리 겐슬러는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늘 비디오로 공개를 해왔는데요. 그가 언제 그것들을 만들 시간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트윗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크라켄 건에 의해서 보통 합의는 위원회에 투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비공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비공개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비디오는 3시 15분에 나왔다. 그가 그것들을 만들 때 위원회의 투표와 그리고 회의는 누가 주도했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비디오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
게리 겐슬러는 그럼 이 비디오들을 미리 제작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납세자의 돈을 잘 관리하는 행태인가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SEC 게리 겐슬러, 어떻게 보면 모든 답을 정해놓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리더십을 보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 암호화폐 거래소 비투미가 최대 9% 캐시백 기능이 있는 새로운 마스터카드 XRP 직불카드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마스터카드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비투미 카드를 사용하면 전 세계 9천만 개 이상의 매장에서 XRP를 사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데요. 실제 카드 외에도 비투미 카드는 가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스마트폰과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상품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의 규제는 높아져 가지만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고 빠르게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툴을 보급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크 인베스트 캐시우드가 이번 크라켄과 SEC 합의를 통한 크라켄 스테이킹 금지 소식에 대해서 SEC 이러한 규제 조치에도 결국에는 탈중앙화가 이길 것이다. 그렇지만 다만 미국에 등록된 거래소는 타 외국 경쟁자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로빈후드와 이번 스테이킹 금지로 가장 리스크가 있는 코인베이스의 미국 등록 거래소 주식을 추가 매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아크 인베스트의 코인베이스 주식 매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연초 가장 수익률이 좋은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아크 인베스트가 보는 것은 현재 SEC가 크라켄의 스테이킹을 금지시켰어도 미국 내에서 SEC는 암호화폐 규제 기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록 코인베이스가 미국 등록 거래소이기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인지 한 번쯤 투자기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